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를 위한 우리 아이 게임 교육. 일단 저는 6학년 올라가는 아들 하나, 4학년 올라가는 딸아이 하나 있는 부모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게임 쪽 일로 밥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애들 키울 때도 이거 제가 재밌게 즐길 때랑 내 아이한테 지워줘요라고 할 때랑은 기준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애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게임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세웠던 기준들을 좀 알려드리고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미취학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1학년을 들어간 시점에 주위의 영향을 갑자기 확 받습니다. 어린이집까지는 그 모든 시간을 어린이집 선생님이 봐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할 타이밍이 없는데 초등학교만 가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친구들이 핸드폰을 들고서 이상한 게임들을 하고 당신의 자녀가 그걸 바로 보고 배우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컨트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거에 대해서 기준들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친구들이 어린이가 하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가 거절할 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논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하는 게임은 이래서 좋지 않으므로 나는 하지 않을래 라고 친구들에게 거절하고 나는 그래서 그 게임을 안 하고 대신에 이런 게임을 즐겨라고 오히려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는 게임을 보여주고 다른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찾고 이 게임은 괜찮은 게임이라고 해서 부모가 보기에도 문제 없는 게임 알아서 찾아서 잘 즐기게 되는 게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할 텐데 1부는 좋은 게임 기준을 정하기, 두 번째는 게임을 즐기는 방법 정하기, 3부는 실제로 이걸 적용해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또 하다 보면은 규칙이라는 게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까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좋은 게임 기준 정하기. 일단은 부모 입장이면은 좋은 게임 기준 같은 거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일단 뭐 어떻게 금지하면 돼 라든지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걸 관심 가지기 쉬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부와 3부 얘기하려면은 1부에서 그 대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1부에서 대원칙이 어느 정도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합의가 됐다고 하면 2, 3번은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부 쪽을 훨씬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게임 기준을 정할 때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는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이제 책부터 시작합니다. 책 읽기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행동이긴 하죠. 근데 모든 책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책은 당연히 좋지. 애가 저 책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흐뭇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책이라고 해서 뭐든 다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함정이에요. 영상물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EBS를 보고 있으면은 뭐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 좋아 인데 이상한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막장 드라마 막 김치로 싸대기 날리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부모 입장에서 눈을 가리고 싶겠죠.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 입장에서 TV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 게임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해리포터 보면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게임도 다 있어요. 저는 여기서 모든 게임이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고 마찬가지로 모든 게임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생각이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은 게임을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 기준을 찾아 나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세 가지로 일단은 나눴어요. 등급을 추천, 허용, 금지로 나눴고요. 보통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게임이 추천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허용과 금지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추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할 때는 웬만하면 해보길 권한 아이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임, 허용은 해도 문제는 없는 게임, 그 다음에 금지는 하면 안 되는 게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 자, 추천 게임이라는 제일 높은 기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거나 아이가 동의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거기서 얼마나 못 미치냐 그거에 라고 하는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설득하고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기서 또 추천의 반대말이 금지는 아니에요. 추천은 문제 없는 게 아니야. 보다 높은 기준, 즉 해봤으면 해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 라고 한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추천. 서점이 있고 학교 도서관이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점에 놓여있는 아동 코너의 책과 초등학교 도서관에 꽂혀있는 책은 기준이 다를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학교에 게임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꽂힐 만한 게임이 맞나? 그 기준들은 무엇이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봤고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책에도 추천도서 있죠. 그리고 이 추천도서라고 할지라도 대학생 추천도서 있고 직장인 추천도서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이의 발달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 뭐 조기교육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더 진도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혹은 미취학 아동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한글을 거의 못 읽거나 떠듬떠듬 읽는 상태,
그다음에 1학년 되면 읽기는 겨우 하는데 문장을 복잡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 이해한다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3학년쯤 되니까 그럭저럭 읽는데 역시 이제 좀 단어가 좀 어렵거나 문장이 길면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이면은 아마 손가락으로 숫자 계산하고 있을 거고요. 3학년쯤 되니까 이제 덧셈 뺄셈 벗어나서 그제서야 곱셈 나눗셈 합니다. 그리고 만단위 계산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영어는 입학 전에 보통 보면 어린이집에서 ABC 정도는 가르쳐 주는데 학교 기준으로 3학년 돼야지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신체 능력도 복잡한 능력 조작하기 어렵고요. 이제 젓가락질도 겨우겨우 하는 수준이고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능력치를 가진 아이에게 좋은 걸 찾아야 된다입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대부분의 게임들이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에게 어울릴 만한 추천 게임은 뭐냐라고 하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추천 게임들이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 중에는 잘 된 것도 있고 아이가 반응이 없거나 짜증을 내거나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이제 정제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이제 소개해드릴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면 많이 포함할수록 추천 게임에 해당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말고요. 오프라인에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면 좋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과 같이 게임하는 거는 굉장히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부모가 얘기할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오프라인을 한정하는 이유는 온라인은 오프라인하고 굉장히 접근법이 달라야 됩니다. 요거는 따로 이따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온라인이 없는 한 대 뭐 테레비를 같이 보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의 컴퓨터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이면은 추천한다 라고 한 얘기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몽땅 다 보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협력과 이제 대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말만 들어보자고 하면은 협력이 다 좋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세부 구분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일단 협력. 네.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좋다라고 돼 있는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못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가, 다른 한 명이 게임 중간에 빠져도 지장이 없는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하자면은 못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협력 게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협력이 잘 되면 좋은데 저학년 아이는 이제 게임을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발목을 잡거나 혹은 두 명이 면밀하게 협동을 잘해야 되는 게임 구성을 가진 경우에는 한 명이 비난받기 쉽거나 아니면 아이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한테는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아이가 부모가 계속 도와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남매였잖아요. 네. 오빠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데 동생이 못하는데 발목을 잡으니까 오빠가 동생한테 계속 화내가지고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거나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한 명이 게임 중간에 빠져도 지장이 없는 거. 요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무조건 두 명이 그림처럼 면밀하게 협동을 해야 되는 게임이 말만 들으면 협동을 배울 수가 있어 게임 내에서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면은 한 명이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면은 다른 한 명이 짜증을 내기가 쉽고,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 게임 시간에 잠깐 껴줄 수는 있지만 부모 입장에 따라서는 뭐 전화가 올 때도 있고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질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이런 추천할 만한 게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간에 한 명이 빠지면은 그 캐릭터를 컴퓨터 인공지능이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빠져도 별 티가 안 나게끔 게임 진행이 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좀 더 추천드린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면밀하게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명이 다 같이 노는 거야. 그러니 한두 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게임들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있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좋습니다. 다음 승부로 갈게요. 이제 승부를 겨루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추천해서 고려할 거는 승부 자체보다는 승부를 겨루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냐가 고려할 사항입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 추천할 만한 케이스는 당연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했고 대신에 순위는 당연히 공정하게 나누고 이긴 사람은 겸손하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 박수 쳐주고 끝난다 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가장 추천할 만한 게임인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라면은 진 사람을 놀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 있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너는 못했고 에이 바보야 라고 하면서 놀리는 아이콘들을 막 상대한테 보내거나 이런 게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커서 친구들이랑 악자찍걸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취학 아동 이제 1학년 된 갓된 아이들에게 이런 게임을 하게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요 상황을 일부러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 화면에서 졌으니까 분하죠. 결제를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라고 이제 화면을 띄워주는 게임이 있어요. 이런 게임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금지입니다. 근데 요거 이런 요소들을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되게 쉬우신데 게임을 켜신 다음에 한 번만 져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져보면은 이 셋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고 어느 케이스에 뜨는지에 따라서 자녀에게 권할 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을수록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고려해서 제가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덧셈 뺄셈이 아니라 요즘 수학은 꽤 복잡해요. 추론 독해력이 꽤나 이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 더하기 1, 2 더하기 2도 나오는데 추론 문제라고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뭔가 문장 내용을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게 많아요. 문제 해결 방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게임들은 게임 내용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추론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추천할 만하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퍼즐로 이루어진 게임이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1학년 수학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이 막 나와 있고 이걸 풀면서 게임을 즐기다니 참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퍼즐 게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이게 머리 아픈 퍼즐이 계속 이어지니까 아이 입장에서 숙제처럼 느껴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표정이 돼버려. 100% 퍼즐로만 되어 있는 게임을 아이한테 시키고 싶은 거는 부모 욕심이니까 조금 완전히 권장하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고 대신에 퍼즐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임일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게임 뭐냐면은 이제 슈퍼마리오 게임 안에 미로를 통과하는 퍼즐이 들어있는데 신나는 액션 중간에 퍼즐이 잠깐 섞여 있으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신나는 액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퍼즐 보상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좀 머리 아픈 골치 아픈 퍼즐도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이 퍼즐만 모아가지고 따로 낸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을 시켜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안 해. 왜냐면 퍼즐만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배합의 비율은 신나는 액션이 있다가 중간중간에 퍼즐이 있는 게임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상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면 좋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요즘 창의성, 추론 교육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게임들은 딱 정확한 정답이 있어서 그대로만 조작을 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열어놔서 이 안에서 해결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자 쪽이 훨씬 더 아이에게 권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임들은 이제 게임 안에서 굉장히 러프한 목표만 주고 자기가 알아서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조건에 부합하는 건물을 지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주어지고 거기 안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까지 있기 때문에 예전이었으면 이런 게임 하다가 좀 막힐 수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게임들을 하다가 막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본인도 자극을 받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이건 굉장히 괜찮은 게임들이다 라고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을수록 좋다. 지금 요 스크린샷의 게임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예제를 위해서 든 건데 이 게임 자체는 추천이긴 한데 저학년한테 추천은 아닙니다. 고학년 추천이고요. 일단 저학년까지는 글자를 읽는 자체가 학습이에요 지금. 때문에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임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냥 읽으라고 하면 안 읽고 그냥 넘겨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어야지만 게임에 있는 내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이어야지, 즉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아이가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겨버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 자체가 다른 전혀 엉뚱한 데서 온 게 아니라 고전이나 원작 소설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좀 더 추천드린다 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흥미를 가져가지고 원작 소설이나 특정 신화를 배경으로 했다던가 그러면 이제 뭐 그리스 신화를 찾아본다던가 이런 데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에 만들기 요소가 있으면 좋다. 이게 이제 만들기 모드를 제공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기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좀 부모 욕심이고요. 퍼즐처럼 아이가 지쳐버립니다. 이런 게임들은 뭐냐면은 이제 본인들이 게임을 진행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만들기가 언락이 돼서 만들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들기 자체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창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보기에도 좋고 하나 사줬는데 만들기 모드 하면서 가지고 놀기도 좀 더 오래 가지고 놀기 때문에 가성비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기 모드가 있는데 이게 혼자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온라인이랑 연결돼서 자기가 만든 맵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게 그 온라인으로 공개했을 때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악플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좀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왼쪽이나 가운데 보시면은 스테이지 자체를 만드는 건데 오른쪽은 캐릭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오른쪽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한테는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가지고 자기만의 슈퍼 히어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추천할 만하다. 다음,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가. 실패도 아까 말한 대로 패배랑 비슷한데 게임 내에서 이제 당연히 게임 오버 같은 게 존재하는 경우가 없는 게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거는 게임 오버가 거의 없거나 게임 오버를 당하더라도 페널티가 매우 적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재도전할 수 있는 게임들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른쪽 게임은 지금 캔디 크러쉬인데 이거는 비추천합니다. 비추천을 하기 위해서 알려드린 건데 이런 게임은 지금 그림만 봐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패를 하면은 결제를 하면은 재도전을 할 수 있어. 결제를 하면은 너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스크린이 바로 그 자리에서 뜹니다. 자기가 능력으로 통과를 해야지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면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연령인 아이가 학습해야 될 만한 내용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료 게임은 되게 아이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무료 게임 자체를 제가 뭐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이에게 좋지 않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무료 게임을 이제 책으로 비유하자고 하면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케아 책이 뭐가 문제가 있어? 이케아 책에서 좋은 제품들 막 권유하잖아요. 근데 무료 게임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케아 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케아 무료 책자처럼 거기 안에 자기네들이 팔고 싶은 물건들을 잔뜩 넣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당신이 지면은 이걸 사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권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게임들은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를 넣던 아니면 뭐 어떤 요소를 넣던 들어가 있는데 아이 입장에선 그거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이게 성인이라고 하면 이건 광고고 이거는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적당히 걸러 들어야지가 되는데 지금 이제 학교 들어가는 미취학 아동 입장에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원래 그런 거다라든지 애초에 게임이란 건 돈 주고 이겨야 되는 것, 세상살이는 돈 주고 이겨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은연중에 학습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다. 크고 나서 판단해라 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추천이란 무엇인가? 추천이란 건 허용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고 추천 게임 기준은 아까 같은 기준들을 많이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추천 게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게임은 대부분 온라인 기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간과하기 쉽거든요. 예쁜 그래픽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라인 기능은 제가 보기엔 추천보다는 특정 게임을 금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자, 그럼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냐? 게임을 잘 모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놀이터야. 놀이터에 아이를 보내는 건데 심야에 아이를 혼자 놀이터에 보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놀이터가 어떤 놀이터냐? 이런 놀이터.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이런 놀이터에 아이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놀이터의 기능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미끄럼틀 뭐 저런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기에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가고 담배 피우고 가고 있는 상황에 아이가 아무런 보호제 장치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심야에. 그 개념으로 온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온라인은 신분 위장이 가능한 놀이터입니다. 이게 오프라인일 때는 쉽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자면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면서 어디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 거를 어린이집 때 이미 다 가르쳐줘. 근데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이템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놀자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잘 알려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신분 이장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귀여운 아이콘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게임을 하실 때에는 다음 요소를 이제 봐야 합니다. 채팅이랑 음성 채팅이 기본 불가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신고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제재나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 봤자 뭐 일정 시간 접속을 못하게 하거나 뭐 그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신고한다는 건 이미 본 다음이니까. 이미 본 다음에 신고하는 건데 이게 뭐 성인이면은 그냥 불쾌하고 많은 건데 당신의 미성년자 아이가 이걸 봤을 때 그래 신고 버튼 누르면 되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들 채팅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반례가 이미 있어요. 이런 게임들은 온라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메시지만 보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 이번에 이길게요, 잘 자요, 또 봐, 이런 욕설이나 문제가 없는 메시지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걸 본인이 골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게임이어야지만 욕설이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가능성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가입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게임을 권합니다. 커뮤니티는 뭐냐면은 이제 게임 안에 게임을 일정 시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들을 교환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해주는 대화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신의 자녀가 저기에서 아이템을 얻으러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자녀가 남모르는 아저씨들 혹은 형님들과 누님들이 있는 공간에 가가지고 나 카드 좀 주세요, 아이템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는 이제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오가고, 왜냐면은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공개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에서 더욱더 그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가입은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주의를 주시는 게 좋거나 그런 기능이 있는 게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게임은 부모님이 조금 플레이한다고 이 기능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지나간 다음에야 이 기능이 오픈되는 경우가 근데 이제 많으니까. 그러면은 아이가 게임을 할 때 게임명 커뮤니티 혹은 게임명 길드 혹은 게임명 클랜 이 정도 검색어로 넣어 보시면은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에 온라인에서 이제 사용 내역 리포트 기능이 잘 되어 있나? 이제 온라인 활동을 요약 보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별도 앱이 있거나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은 거기에 활동 내역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금지로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아이가 무슨 게임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고 아이랑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좋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금지시키려고 네 그 게임 내역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게임 내에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아이가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뭐 설정은 추후에 환경 설정을 다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을 조심하셔가지고 온라인상의 놀이터에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1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천 게임 기준 잘 보시면 되고 네, 다음 온라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 중요하다. 중요하고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셔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1부 마무리